여론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2016년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그때도 사실 다 힐러리 클린턴이 이길 거라고 했어요. 근데 막상 경기장에 들어가서 내놓는 카드를 보니까 이 미국 사회에서도 사실은 그렇잖아요. 아무리 이미지가 좋다 할지라도 우리도 선거를 여러 번 겪어봅니다만 결국은 누가 나한테 도움이 되느냐. 그 카드가 나한테 얼마나 내 생활을 바꿔주고 나를 도와줄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 지금까지의 여론조사에서는 카멀라 해리스가 서서히 오르고 있다. 지금 지지율이 더 높다라는 여론조사는 일단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전보다 좀 더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게 지금 트럼프 입장입니다. 그냥 호락호락하게 넘어갈 사람이 아니죠. 본인만의 카드를 내미게 됩니다. 뭘까요? I got along very well. North Korea, Kim Jong-un, I got along very well with. We stopped the missile launches from North Korea. Now North Korea is acting up again, but when we get back, I get along with them. He'd like to see me back too. I think he misses me, if you want to know the truth. He'd like to see me back too. I think he misses me, if you want to know the truth. 대외적 업무를 나는 경험이 있다. I said, just relax. Go to a nice. Let's go to a baseball game. I'll show you what a baseball. Very smart, very strong. He's the absolute leader. You know, a lot of people say, oh, maybe he's not the leader. He's the absolute. When he's around, 갑자기 이런 말을 해요. I understand he doesn't like her. He doesn't know her, but he forms an opinion. Doesn't like her. North Korea, Kim Jong-un liked me a lot. He doesn't like this group. North Korea, Kim Jong-un, I got along very well with. You know, it's nice to get along with somebody who has a lot of nuclear weapons or otherwise, isn't it? 오, 짭정은. 라프 형님! 저는 그녀가 누군지도 모르고 람프 형님을 지지합니다. 아니 자꾸 이렇게 김정은을 계속 언급하는 이유가 뭔가 이익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이익을 노리는 거죠. 우리가 듣기엔 이해가 안 되죠. 네. 아니 전 세계의 지팡이고 경찰이었던 미국이 어떻게 저런 경박한 말을 해? 그런데 미국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주류 백인들의 시선에서 보면 아무리 유색 인종들의 퍼센테이지가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기득권은 주류 백인들이거든요. 백인들의 시선에서 보면 그간 누적돼 왔던 피로감이 있어요. 왜 우리 미국만 세계의 전쟁 역할을 해야 돼? 왜 우리 미국만 경제적으로 손해를 봐야 돼? 왜 우리 미국만? 그래서 트럼프가 외쳤던 게 짭정은이 가슴팍에 새기고 왔잖아요. MAGA, Make America Great Again. 이게 주류 백인들의 심금을 쥐고 흔들었기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이 된 거고 지금까지도 해리스의 돌풍 속에서도 비슷비슷한 지지율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대다수의 북한을 테러리스트 취급하고 있는 미국 사람들의 귀에는 내가 대통령이 되면 김정은은 나를 좋아해. 김정은은 미국을 무서워해. 김정은은 우리를 건드지 않을 거야. 내가 되면 김정은은 나한테 꼼짝 못해. 김정은 불러서 야구도 보게 할 수 있어. 라는 말이 우리가 듣기엔 유치하지만 미국의 백인들이 듣기에는 이게 와닿는 거예요. 북한은 트럼프가 확실히 제압할 수 있구나, 컨트롤할 수 있구나 라는 걸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들리게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김정은 얘기를 자주 하는데 상대적으로 또 재밌는 게 해리스에게는 없는 카드가 북한 김정은이기도 해요. 역대 그렇죠. 미국의 정상 중에서 북한 지도자를 3번이나 만난 사람은 없어요. 전무후무 미국 역사상 트럼프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이걸 비밀 카드로 생각하는 거고 실제 이게 유권자들한테 먹힙니다. 여기에 이제 얹혀서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김정은 이야기를 딱 두 글자가 띄어요. 그게 스마트하고 스트롱하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스마트하고 스트롱하기 때문에 내가 상대할 수 있다. 이거를 강력하게 어필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알고 보면 똑똑하다가 트럼프랑 김종민.
분명한 건 뭐냐면은 딱 그 메시지 던지는 거예요. 바이든 민주당 정권 뭐 했냐? 너희들이 그 전략적 있네 그거 하느라고 그 사이에 북한은 뭐 했냐면 계속 핵 능력을 갖다 고도화시켜 왔다. 하지만 내가 집권했을 땐 어땠느냐? 조금 올려주고 상대해 주니까 걔가 딱 핵 개발 딱 중단하지 않았느냐? 근데 딱 끝나고 나니까 또 하잖아. 이게 바로 쟤를 다룰 수 있는 건 나밖에 없는 거예요. 쟤는 이렇게 갖고 노는 애야.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일단은 북한은 핵 개발을 갖다 중단을 했어요. 일정 기간 동안.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뭡니까? 뭘 줬습니까? 그 대가로 만나준 거거든요. 경제력으로 따지면 저 세계 100매일 텐데 그렇죠. 그 나라의 지도자를 만나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막연한 희망을 주는 거야. 마치 이제 너한테 네가 원하는 걸 내가 줄 수 있어라는 막연한 희망을 해가지고 김정은을 갖다 희망 고문을 하는 거죠. 그럼 그 희망 고문이 이루어지는 동안은 김정은은 또 말을 잘 들어요. 이 친구는 뭐랄까 완전한 장사꾼이야. 그러니까 이게 국가 정치인이나 뭐 대통령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비즈니스맨인 거야. 딱. 그 약간 푸틴도 컨트롤할 것 같고 이스라엘 전쟁도 내가 멈출 수 있고 뭔가 근데 여기다 대고 김정은까지 나는 그렇죠. 다 멈출 수 있잖아. 멈출 수 우크라이나도 있어요. 내가 나면 딱 멈추는 거야. 이 정도면 노벨 평화상이죠. 그렇죠. 다 멈췄어요. 네타냐후가 네 말 듣든 안 듣잖아. 내 말은 들을 거야. 김정은 네 말 안 듣지. 내 말 듣는다니까. 안 들으면 어떡하지? 네타냐후가 바이든 말은 안 듣고 트럼프 말은 들으리란 그러니까. 보장이 없거든요. 개런티가 없는데 주류 백인들은 그럴 수 생각하고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저희 모두 지금 대한민국에 살잖아요. 예. 이제 한국 사람들이 봤을 땐 북한이 뭐 미사일 발사했다. 아니면 이럴 때 많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한국에 사는 사람으로서는 좀 김정은 뭐 필요하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 봤을 땐 뉴스로 보잖아요. 미사일 발사했다, 뭐 핵 뭐 했다. 이럴 때는 미국 사람들 엄청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무서워해요. 근데 한국 사람들 봤을 땐 저런 가능성 되게 낮다고 좀 알고 있으니까 신경 많이 안 쓰는 거잖아요. 얼마나 그 외국에서 들으면 긴장되겠습니까? 하지만 트럼프는 김정은을 관리할 수 있다. 와, 아니 사실 김정은이 보통 비호감의 대명사로 요즘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김정은을 언급할수록 이게 이득이 된다는 게 좀 놀랍긴 하거든요. 내가 그 럼프 형님에게 가져다 주는 게 굉장히 큰 겁니다. 바로 그 사람들의 관심. 이 김정은을 언급할 때마다 람프 형님이 그 관심을 얻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다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 김정은이와 이 친분을 이용해서 이 럼프 형님은 그가 가장 좋아하는 관심을 얻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에 트럼프가 그 미국의 유명 인플루언서가 있어요. 이 사람이 아딘 로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인스타 팔로워만 730만 명이에요. 유튜브가 440만 구독자를 갖고 있어요. 사실 이 사람 라이브에 나가가지고 정책 이야기는 하나도 안 하고 김정은 칭찬만 엄청 많이 해요. 김정은 뭐 되게 스트롱하다, 뭐 스마트하다 이야기하는데 어쩌면은 트럼프도 이걸 알 것 같아요. 김정은이가 싱가포르에 떴을 때 한 1000명의 사람들이 김정은을 따라다녔어요. 막 인파를 몰고 다녔거든요. 파라치들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트럼프도 김정은 이렇게 언급하면은 이런 인기 또한 나도 얻지 않을까라는 그런 뭐랄까 기대가 좀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느 나라의 국기를 이렇게 태운다는 거는 큰 과한 이런 아주 안 좋은 행동이죠. 네. 그리고 성조기를 태운다는 거는 미국에서 쪽에서는 정말 분노와 아주 나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이미지인데 거기에 대해서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상상할 수 없지만 그 톤이 약간 북한을 부러워하는, 북한에서는 정말 나라의 존경심이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에 대해서 김정은을 이렇게 높게 봤단 말이에요. 자,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미국에서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왜 우리 다 이런 민주의 나라가 많은데 왜 하필이면 미국을 북한이랑 비교하냐. 그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개인 입장에서 여기서 좀 안타까운 거는 리더십에 대해서 멘트를 할 수 있지만 사실 북한에 대해서는 인권 침해를 무시하고 그냥 그 정치에 대해서만 얘기했다는 게 사실 그 리스펙트가 우러나는 리스펙트가 아니고 인권 침해를 하고 그런 휴먼 바이올레이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공포와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하는 거지 우러나는 리스펙트가 아니거든요. 맞네요. 그래서 그런 나라야 미국을 비교했다는 거에서는 참 유감입니다. 트럼프 지지자로서 그 짭정은 씨는 좀 서운하실 것 같은데. 지지자도 했어? 기자야. 김정은이 우리 람프 형님을 지지하지만 사실 뭐 전처럼 뭐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람프 형님에게 이번에 딱 선거서 딱 한마디 했습니다. 람프 형님, 우리가 지난 것은 맞지만 공은 공이고 사는 삽니다. 그러니까 나랑 계속해서 친분을 유지하려거든
그에 맞는 좋은 패를 가지고 와야 될 것입니다. 이게 지금 많이 배웠구나. 나는. 트럼프가 나는 김정은과 친하다, 김정은과 그러니까 친하다 하고 자기 러브 줄 알아. 콜을 보내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북한 측에서도 저 뭐냐 하다가 이제 반응을 내놨어요. 네. 답장을 준 거예요. 네. 조선중앙통신에서 이제 그 논평을 냈는데 이제 답장이죠. 뭐라고 했냐면 트럼프가 지금 북미 관계 전망에 뭐 미련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뭐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있을 때 뭐 수뇌부 사이에 약간 친분은 있었다. 하고 국가 간 관계도 약간 번영을 한 것도 사실이지만 실질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는 없었다. 없었죠. 못을 박은 거예요. 그래서 공은 공이고 사는 사다. 네. 이 말은 뭐냐면 앞으로 이제 북한과 그러니까 미국과의 관계가 대결인과 아니면 대화인가 키는 트럼프 당신이 갖고 있으니까 만약에 대통령 당선되면은 북핵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꽃놀이패를 갖고 와라. 네. 이거거든요. 맞죠? 사실 내가 우리 람프 형님을 위해서 깜짝 선물을 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 줄 압니까? 뭐요? 바로 7차 핵실험입니다. 아우, 7차 핵실험입니다. 아우, 또 무슨 소리야. 예쁜 핵탄두를 만들어서 이 제발 7차 핵실험을 우리 람프 형님을 위해서 빵! 그러면은 우리 람프 형님 힘이 어깨가 좀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돈이 많이 들지만 철저하게 준비 잘하고 있습니다. 람프 형님. 근데 이거 실제로 전문가들이 군사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한민국 국방장관이 최근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국 대선을 전후해서 김정은이 7차 핵실험 버튼을 누를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우리 국방부가 얘기한 게 김정은은 7차 핵실험을 할 수 있는 모든 스탠바이를 다 해놨다는 거예요. 김정은이 마음을 먹고 버튼 하나만 누르면 7차 핵실험을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해놨다고 우리 군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 국방부 장관이 대선을 전후해서 미국 대권과 대선을 흔들려는 시도로 김정은이 선물을 줄 수 있죠. 그렇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취약한 해리스보단 그렇지. 한번 북한을 경험했었던 트럼프가 굉장히 대선 직전에 7차 핵실험을 한다면 유리할 수 있죠. 이게 북풍은 더 이상 대한민국 정치에서는 통하지 않는데 북풍이 미국에서는 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핵풍. 핵풍이지. 사실 TV 토론을 예를 들어서 해요. 근데 TV 토론 전에 북한이 미사일을 쏘거나 핵실험을 했어요. 근데 그게 브레이킹 뉴스로 계속 나와요. 그러면은 미국 전 국민들은 정책에 관심 있는 것보다 그 논란에 관심 있는 상황에서 TV 토론을 딱 보는데 트럼프가 야 방금 전에 북한이 미사일 쐈어 핵실험했어 내가 해결할 수 있어 이거 이러면은 정책은 눈에 안 들어 그때부터는 거기에만 초점되면은 트럼프가 만든 대선 토론 테이블에 카멜라가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7차 핵실험은 마지막 카드일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은 이거는 트럼프한테만 쓸 수 있는 카드는 아니고 사실은 카멜라 해리스한테도 동시에 쓸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그걸 바로 남발할 것 같지는 않고 미사일 실험 정도는 하겠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것만으로 충분히 뉴스에서 그 화제성이 될 수 있다라면 뭐 그 정도로 충분하다고 판단하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건 이 김정은은 어떻게 보면 지금 약간 꽃놀이패를 잡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한쪽에 러시아의 푸틴이 있고 지금 만약에 트럼프까지 대통령으로 등장한다. 이러면 아마 북한 지도자 역사상 러시아와 미국 지도자를 동시에 만나고 또 그 동시에 협상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자리에 간 그런 인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굉장히 막강해지는 거 아닙니까? 예, 실제로 이제 걱정이 되는 게 김정은이 그 최근에 중국 주재 북한 외교관들한테 이제 중국에 너무 눈치 보지 말라 이런 지시를 하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시기점을 놓고 보게 되면 푸틴이 평양을 방문해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협정을 맺은 이후에 나온 말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걸 보게 되면 이제는 러시아 쪽으로 갈아타겠다라고 하게 되면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아마 나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도 미국 대통령 중에서 푸틴과의 그 친분 관계를 내세우면서 계속 강조하는 그런 대통령이 트럼프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트럼프를 계속 칭찬도 하고 트럼프가 뭐 특히나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는 푸틴을 가리켜서 천재라고까지 얘기를 했었거든요. 제가 예전에 그 미국에서 분석관으로 근무하고 있을 때 이게 2016년 선거 끝난 후에는 러시아가 정말 미국 선거에 개입이 있었냐 이런 컬루전 진짜 이런 방해가 있었냐가 그런 게 너무 언론 뉴스만 틀면은 하루 종일 나왔어요. 그걸 이제 1년 넘게 계속 혐의는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컬루전은 없었다. 트럼프 캠페인과 러시아는 관계가 없다는 게 나왔는데 여기서 이 개인적인 스토리가 좀 이게 특이한 스토리가 하나 있는 게 뭡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 LA에서 있었는데 그때 코미 국장님께서 LA 집으로 오셔서 저희들과 얘기를 하셨어요. 자, 우리는 어느 정치의 색깔을 필요 없이 우리는 우리 일만 수사만 저 열심히 하면 된다.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제 동료가 국장님 이렇게 저희한테 모티베이션을 주시는데 우리 떠나시나요?
물어본 거예요. 근데 왜 떠나시는지 그러니까 아니 왜 그런 나한테 질문을 묻냐. 국장님 뒤에 TV CNN에서 코미가 해임 이렇게 써 있었거든요. 와. 그래서 이거를 정확히 기억하는 게 약간 뒤로 보시더니 이거 난 모르는 스토리인데 이거 어떤 장난인지 큰 일이네요. 좀 이제 그걸 보면서 다 약간 FBI랑 안 맞는 이게 몰카인가. 뭐야? 좀 너무 조사를 믿을 했던- 수가 없는 이런 이벤트라서 조사를 했던 분을 그때 바로 해임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날 이후부터 바로 해임. 그 당시에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 짐 코미 FBI 국장하고 그 단독으로 식사를 했어요. 나는 너의 절대 충성이 필요하다. 충성 맹세를 하라 그랬는데 코미 국장이 거기서 확답을 주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 사람 계속 FBI 놔두면 내가 골치 아프겠다. 여파가 컸습니다.